기업에게는 자기 PR의 시간을, 투자자들에게는 기업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신개념 토크쇼 소셜 스튜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트라의 조경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ES의 이주상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 최신 IT 기술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신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최신은 건데 특별하게 최신에 붙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보고요. 자, 어떤 기업인지 같이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ES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ES에 대해서 회사 소개와 제품 소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2000년도에 저희 법인으로 설립이 됐고요. 현재 15년째 이 업계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총 56명 정도 되고 지금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라는 판교에 저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4년도 작년 12월부로는 저희 매출액 70억이라고 썼는데 이제 80억 정도 했고요. 2016년도에 250억을 위해서 저희가 세 가지 비전을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가 열정과 기술을 가지고 하자. 두 번째는 리딩 파트너.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를 창출하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비전을 삼아서 앞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조직입니다. 저희 대표이사님을 필두로 전략을 기획하는 전략기획팀과 경영지원부, 그리고 R&D를 담당하고 있는 부설연구소가 있습니다. 또한 솔루션 사업본부, 영업본부, 영상사업본부, SI 사업본부를 통해서 현재 사업을 시장을 개척하고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허 등록과 출원이 11건 정도 있고 상표권 2건, 서비스표 1건, 그리고 EPC나 녹색 인증 같은 인증이 5건, GS 인증 3건, NET 1건, 프로그램 등록 20건, 다수의 수상 경력 6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제 시스템을 지금 보유하고 그리고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품과 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우리나라에서는 UCT라고 그러고요. 해외에서는 스마트 시티라고 그럽니다. 스마트 도시구현을 위한 해법, 지능형 운영센터 솔루션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저희가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기점으로 관제센터 내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제품을 올인원으로 패키지화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 기반의 실시간 스마트 통합관제 넘버원을 발하고 있고요. 제품명은 리노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잠시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7개의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제센터에서 멀티 디스플레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판 통합 운영 시스템. 보통 영화에서 이렇게 관제센터 같은 걸 보면 마이너리티 리포트나 아니면은 최근에 나왔던 용의자 이런 데서 용의자를 추적하는 센터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통합 관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분석하고 상황을 인지하고 그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요즘 IPTV나 CCTV 같은 그런 CCTV 영상들을 받아서 저장하고 분배해주고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GIS, 3D나 2D 지형도를 기반으로 어떤 공간 정보를 제공해주는 GIS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내에 있는 시설물들을 관제할 수 있는 시설물 관제, 그리고 어떤 빌딩이나 센터에서 에너지에 대한 소요량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KPI를 잡고 측정할 수 있는 에너지 관제 부분, 그리고 보안 관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솔루션은 관제센터에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구성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현재 센싱과 센서 정보 그리고 CCTV 정보를 수집하는 IoT 플랫폼 부분으로 적용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IoT 플랫폼으로 수집되고 저장된 빅데이터들이 분석이 돼서 사용자가 편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자들한테 브리핑 자료로서 제공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UX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멀티 디스플레이가 있을 때 이런 디스플레이들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영상 제어를 담당하는 IP 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제품 솔루션 구성도고요. 저희는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하고 해외 시장을 봤을 때 국내 UCT 시장이 약 3조 원, 해외는 2천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요 수요처는 재난안전이나 도시관제, 도로교통, 에너지관제, 주차관제 등 공공관제든 아니면 네. 민간관제든 이런 5분이 다 부분들을 지나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꼭 그 해야 되는 뭐 잠깐만 한 10초 네, 이 정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는 월드베스트 통합관제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회사고요. 현재 시장성과 기술 개발 능력, 노하우, 영업 인프라 4대 성공 요소에 자금을 가지고 저희가 세계 넘버원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ESE의 그 이주상 연구소장님 모시고요. 한번 말씀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게 이제 특수한 SI 쪽으로 이제 특화돼 있어요. 회사 서비스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잘 접근하기 어려운 네, 그 네, 맞습니다. B2G 서비스가 많은 맞습니다. 네, 그런 거죠. 네. 이런 B2G 성격, 특히나 보안, 관제 뭐 이런 것들은 전통의 또 외국 기업들이 상당 부분 시장을 장악하는 아주 특수 시장인데 그런 부분에 좀 쉽지 않은데 이 부분에 언제서부터 그 연구소장님은 조인하셨나요? 저희가 일단 가장 기본은 시설물 관제 SOC 국가 재난 그 시설 관제를 위한 SOC 분야의 제품들을 먼저 개발했고요.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유비쿼터스 도시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정보통신부에서 UCT라는 것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KT하고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물론 KT 이제 밑에 있었겠죠.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우리 세계 최초로 화성동탄이라는 곳에 UCT 센터가 최초로 지어졌습니다. 현장에 처음에 토목공사부터 마지막 센터가 지어질 때까지 저희가 담당해서 했고 그 다음에 파주 운정, 지금 세종, 청라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UCT라는 유비쿼터스 도시라는 곳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제센터 부분의 통합관제 플랫폼을 담당해서 개발해 왔습니다.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이신데요. 네. 우리나라의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일부 그 대기업 SI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힘들잖아요. 네. 15년 동안 이렇게 이제 회사가 안정적으로 경영되어 올 수 있었던 그 중요 요인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 90%가 안정적인 건 맞아요? 네. 지금도 안정적인. 사실 포트폴리오를 좀 잘 잡았습니다. 네.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잡은 거는 보통 일반 기업들은 하나의 기술과 제품만 가지고 사실은 회사를 키워 나가거든요. 뭐 교통 분야만 하는 업체, 소방 전문 업체. 근데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철도, 그다음에 도로, 항만, UCT, 그다음에 소방, 재난 이런 쪽으로 포커싱을 두고요.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그 요소군들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이제 다 시설물 관리를 합니다. 국가 주요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를 하고 두 번째는 GIS 기반으로 공간 관제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거기에서 현장에서 올라오는 각각의 센싱 정보들을 수집해 가지고 운영자들이 모니터링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런 기술들을 그 각각의 요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왔고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제 캐시플로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KT나 LS 연구소하고 그쪽에서 주는 R&D 국가 용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발한 것 중에는 KT에서 유비칸이라는 제품이 해외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해가지고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런 제품들이 또 그 KT나 LS가 현장에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또 밑에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실제 그런 제품들이 현장에 런칭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과연 이 제품들 중에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게 뭐고 현장에서 접근했을 때
중소기업으로서 틈새가 무엇인가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까 말했던 해외 대기업, 해외에서 오는 그런 해외 제품이라든지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패키지가 만족시켜줄 수 없는 그런 틈새 시장을 뽑아서 저희가 패키지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조금 더 다른 데보다는 좀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의 형태가 보통은 이런 SI 같은 경우에는 대형 SI 업체들, 대기업 SI 업체들 하청으로 들어가서 좀 네, 뭐 열악하게 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뭐 많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됐나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고객사하고 그러니까 정부기관이죠. 기관하고 저희가 컨설팅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그런 실제 시스템 구축까지 수행을 하고 유지 보수까지 하는 사례가 몇 군데 있고요. UCT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큰 도시 자체를 신도시를 구축하면서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마더라는 개념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전략적으로 이제 KT라든지 LS와 같은 파트너사를 통해서 아까 그런 하도라는 개념보다는 그네들이 갖고 있는 솔루션들을 현장에 설치해주고 그게 돌아갈 수 있도록 컨설팅해주고 하는 역할들을 해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보다 더 작은 시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군구에 군청이라든지 아니면 시청에서도 재난 상황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4억에서 5억, 10억 규모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 같이 그런 큰 데서 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뭐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고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번 도약을 하기 위해서 사실 작년 저희가 10월에 중국 동관시에 저희 그 법인을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교두보를 마련한 건데요. 그때 그 중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패키지화 제품을 저희가 갖고 있었던 기술들을 결국은 패키지화를 해야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세 군데서 저희가 평가를 받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KT에서 기업은행하고 해가지고 펀드를 해주는 KT 펀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KT 펀드로부터 저희 어떤 시장성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1차 펀딩을 받았고요. 2차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 IP 재산 가치 평가를 받아가지고 2차 펀딩을 받았습니다. 그 3차는 이제 산업은행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12발행을 받아서 일단 지금까지 개발하면서 왔고요. 이제 그렇게 오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저희가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판교 사옥을 가지고 있는데 좀 사업장이 부족합니다. 공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개발에 더 투자를 매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는 자금이 필요로 한 상황입니다. 실제 그 시스템 이제 개발에 들어가면은 실제 그 상용화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저희가 2년 정도 잡고 있고요. 단계는 한 3단계 정도 잡고 있습니다. 먼저 내부에서 개발한 후에 저희 안에는 그 시연할 수 있는 시연 테스트할 수 있는 관제실이 조그만 관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제실에서 랩 테스트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가 TTA라든지 아니면은 KTI처럼 국가 공인 시험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시험 인증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필드 테스트를 하는데요. 필드 테스트를 할 때는 아까 제가 말했던 KT라든지 LS에 저희가 어떤 때는 그냥 공짜로 그쪽 센터에 가서 설치를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싼 가격에 넣어서 일단은 그쪽의 현장의 요구사항을 받아보면서 투닝을 한 후에 마지막에 가격을 결정하고 저희가 런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연구소장님은 마케팅 연구소장 같아요. 아닙니다. 예, 아니면 연구를 안 하든지, 예? 연구를 안 하든지 말씀을 조목조목 잘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어쩌면 잘 안 보이는데 이 IR 쪽으로 좀만 끌고 오면 네. 지금의 기준에 우리 회사 15년 됐고 매출액이 56명에 70억 정도 하면 이 정도를 좀 달성하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투자를 더 2차적으로 한번 더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투자했던 기관들은 한 준 공공기관 성격이 좀 강해요. 맞습니다. 이렇게 돈 놓고 돈 먹기 투자하는 이런 네. 상업적인 펀딩 자금들에서 조금 네. 점잖은 펀드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한 바퀴 훑었으니까 이제 상업 펀드를 좀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몇 가지 스토리텔링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시작할 때 5분에 아슬아슬하게 좀 넘어가긴 했지만 사실은 민증 까듯이 뭐 이렇게 맞습니다. 자꾸 막 이렇게 막 학력부터 쭉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 네. 시장의 특성과 시장이 어떻게 클 건지를 얘기하고 우리는 어떤 핵심 역량이 있고 우리는 세계적인 어떤 회사들의 성공한 회사들 그래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이렇게 쭉 스토리텔링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딱 이력부터 쭉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점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력적으로 안 느껴볼 것 같은데 과연 우리의 산업 분야가 SI는 투자기관들 굉장히 꺼려하는 분야로 전락했어요. 부침도 맞습니다. 심하고 네네. 장비 산업도 잘 안 하는데 SI 산업은 더더욱 안 하는 분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가 비전이 있다면 왜 갑자기 70억에서 매출액 목표를 조만간에 250억까지 뭔재주로 그렇게 키우려고 함부로 목표를 그렇게 잡으시는지. 일단 저희 같이 조심스럽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커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공격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잡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첫 번째는 제가 UCT를 한 10년 정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기업들하고도 많이 만났어요. 저희가 중국에 있는 바이어들이 와서 저희 나라에 있는 뭐 한국드론공사 센터라든지 뭐 UCT 센터라든지 여러 군데를 보면서 저한테 했던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참 보다가 나머지 관제하는 모니터링 하는 거는 우리도 다 있다. 근데 없는 게 있는 것 같다. 자기네들은. 그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이 여기 시스템화가 돼서 잘 돼 있는 것 같다. 그 요소를 통합적으로 예, 실질적으로 뭐 CCTV 가져다 모니터링 해주고 뭐 GIS 띄워주고 영상 보여주고 이런 거는 중국도 있고 미국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딱 체계화가 돼서 어떤 재난이나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운영 요원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센터를 1년 365일 24시간 가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가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한국은 좀 체계화가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그게 가능했던 부분은 우리는 그런 10년 동안의 UCT를 거쳐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했다 우리도.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전사적으로 본다 그러면 ERP라는 걸 가지고 우리 기업에서 그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관제도 마찬가지로 관제에 대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절차가 있다. 그거를 시스템화했고 그런 시스템화가 잘 적용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서갈 수 있는 선도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다. 네, 우리는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10년간 노하우를 가지고 그 안에서도 뽑아내서 그 기반을 만들었고 그거를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바이어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해외 제품하고 저희하고 지금 저희가 중국에서 경쟁하지만 가장 차별점이 뭐냐면 해외 제품은 실질적으로 잘 돼 있지만 큽니다. 그리고 큰 시장을 목표로 잡고 있고요. 뭐 리소스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각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사실 다양하게 지금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서 이 해외 시장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지에서 하는 로컬라이제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이미 이제 대기업들 거를 해주면서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저희 제품도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했고요. 로컬라이제이션은 현지 업체, 중국에서 할 수 있는 또는 다른 인도든 그런 쪽에서 현지에서 할 수 있는 로컬 파트너를 잡아서 결국 그 파트너가 그거를 손쉽게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보다 저희가 왜 잘 돼 있느냐? 저희가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기업을 받아서 현장에 포팅하고 수정하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그거를 손쉽게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거죠.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동관시하고 상주시 그다음에 고신구라고 상주시하고 그다음에 또 양주시 이렇게 세 군데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센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매출과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바탐이라는 사업이 EDCF로 이미 발주가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솔루션이 그 하수종말 처리장의 관제센터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UCT 지금 인천 송도 UCT가 있고 그다음에 세종 UCT들이 있습니다. 그런 UCT에서 저희 제품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딱 계산을 해봤더니 250억이 추정이 되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 제품들은 해외 이제 코트라 쪽에서도 지원해주고 연결을 보다 좀 뭐 물건이 이제 네. 비집을 하고 이 텐접을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시스템 이런 것들은 참 까다로워요. 외국에서 도입하기도 하고 중개하기도 그렇고 또 하더라도 이 메인테넌스가 좀 많이 붙고 뭐 이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코트라에서 많이 여러 아까 업체들도 이제 지원해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그 전략들을 갖고 가야 되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프트웨어 해외 진출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신 이제 업체분 같은 경우에도 그 해외 진출 같은 경우에는 그 단독보다는 이렇게 대기업 동반 진출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같이 해외 진출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런 UCT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런 이제 해외 그 UCT라든지 그런 뭐 SOC가 마찬가지지만 뭐 ITS 로드쇼라든지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뭐 요새는 그 뭐 정부나 이런 데도 많이 투명해지고 있죠 옛날보다. 네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를 상대하거나 정부를 상대로 해서 영업하는 것들은 많은 변수가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 변수가 SI 많죠. 업체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용역을 발주해 보면 못하겠다고 하는 놈은 없거든. 다 잘하겠다고 맞습니다. 얘기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진입장벽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치긴 하지만 사실 변수가 너무나 많고 제품을 네네. 다 까보일 수도 없는 거고 심사위원들이 그 평가 심사위원들이 선정할 때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해 주면 되는데 사실은 객관성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참 오기도 참 쉽지 않거든요. 정확하십니다. 네. 어려운 시장이에요. 어려운 시장.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님, 우리 연구소장님 잘 하시는데 네. 좀 이게 해외 진출은 더 힘들거든요. 국내는 그래도 인맥도 맞습니다. 통원하고 레퍼런스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해외 쪽으로 간다면 이와 유사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성공한 기업들을 롤 모델로 몇 개 잡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어떤 표준화 정비 작업들을 좀 해야 되는데 네. 혹시 이런 식으로 성공한 국내 기업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국내 기업이 시스템이 외국에 나가서 성공하기는 정말 쉽지 않고요. 어렵습니다. 오히려 재난관제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보안 쪽에서는 이스라엘 업체들이 오히려 많이 이 보안 쪽에서는 한국에 들어와 있고 뭐 그러는데 우리 회사가 향후에 모델링이나 비전 뭐 이런 그 어떤 형태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트라에서도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집토끼고 만약 중국이라면 중국 기업들은 산토끼인데 집토끼가 산토끼한테 팔라 그러면 안 팔린다. 그렇죠. 산토끼가 산토끼한테 팔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고민이 들어서 찾아봤더니 그 이화식 씨라고 앵코아 쪽 DB 쪽에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그쪽에서 판매한 전략 사례를 보니까 이 나가가지고 내 거 좋다라고 홍보해서 판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지식을 잘 전달을 했더라고요. 강의, 동영상 강의든 책을 펴나든 이런 걸 해서 중국 사람이 그 내용 지식을 보고 이게 정말 좋은 기술인 것 같은데 제품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해서 제품 써보면서 본인이 써본 다음에 이게 정말 좋은 거니까 주변 중국과 산토끼가 산토끼한테 전파하면서 성공을 했다. 일단 1차는 그런 얘기를 저는 듣고 우리도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제품만 가져다가 제품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UCT, 중국은 지혜도시라고 그러는데 지혜도시를 구축을 하면 홍보관을 만들고요. 그 홍보 체험을 통해서 도시민들한테 지혜도시를 구축하면 이렇게 좋아져 라고 홍보를 한답니다. 그럼 저희는 그 홍보관에 저희가 만들었던 부분들이 얼마만큼 도시민들한테 그 인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희 거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마련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부 구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스템에는 소프트웨어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드웨어도 제조해서 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유형물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체험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15년 동안 쉽지 않은 길들을 아주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걸어오셨는데 앞으로 성공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공들을 거두셨는데요. 그 앞으로도 이렇게 잘 가실 거라고 믿고 우리 이제 과장님 한마디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떻게 상품화를 하고 글로벌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뭐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내 그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자체적으로 시장을 보유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해외 시장으로 나갈 때는 또 이제 그 공동 동반 진출 형태로 나가시고 이쪽 그 이제 UCT 쪽은 아무래도 그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시장을 또 봐야 되는데 그쪽도 정부 기관이나 그런 공공기관 쪽하고 이제 그쪽에서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그렇게 진출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은 성과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연구소장님 같지 않으신 그 연구소장님 나오셔가지고 오늘 말씀하신데 뭐 전반적으로 마지막에 회사의 향후의 전략이나 비전 뭐 좀 한마디로 좀 마지막으로 소감이나 이런 걸 섞어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주변에 돌아보면 정말 도와줄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보기관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벤처기관도 마찬가지고 저는 혼자서는 못 이루는 꿈을 결국 다른 업체나 다른 기관들하고 협력하면은 꼭 이룰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전체 흐름을 보면요, 정부는 작은 정부를 계속 지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만 그 정부의 역할들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해법은 스마트한 정부 조직 시스템, 지원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ESE가 그동안 스마트 관제, 재난 관제 이런 걸 갖다 효율적으로 해 나갔던 솔루션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정도 크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하게 잘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SE 서비스를 통해서 스마트한 정부, 스마트한 지자체, 유비쿼터스 도시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구현될 수 있을 거라 하고요. 우리가 만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선진국까지도 잘 효율적으로 사례를 남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대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방송 같이 좀 나누면서. 뭐 토크쇼라고 그래서 사실 조금 긴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대하기 편했고요. 그리고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또 조언 받은 것 같아서 상당히 저한테는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과장님 과장님 어떠셨어요? 새로운 이 어떤 IT 서비스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화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어떤 느낌 드세요? 저는 또 오늘 그렇게 이제 몰랐던 또 업체를 또 하나 알게 됐고 잘하고 있는 업체를 또 알게 돼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국내 업체 소프트웨어 해준 지 어려운데 또 같이 한번 또 협력해서 또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공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산다고 성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하우를 통해서 과감한 상품화 그리고 과감한 진출 전략 이런 것들이 의외의 성공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봐왔거든요. 그 성공의 사례, 성공의 신화가 ESE가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ESE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방송은 채널 I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 오늘 나와주신 이주상 연구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